흑설공주 이경혜. 흰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이었다. 눈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은 왕비가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왕비는 하얀 털실로 태어날 아기가 입을 망토를 짜고 있었다. 왕비는 하얀색을 유난히 좋아해서 커튼도 침대뽀도 아기가 입을 옷도 모두 하얀색으로 만들었다. 이 왕비가 바로 눈처럼 하얀 피부에 피처럼 붉은 입술, 흑단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지닌 그 유명한 백설공주였다. 우리 아기도 나를 닮아 눈처럼 하얀 살결을 지니겠지. 왕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때였다. 문득 고개를 들고 창을 바라보던 왕비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창밖으로 검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것도 다른 곳에는 여전히 흰 눈이 펄펄 내리는데 왕비가 앉아있는 창밖으로만 반짝반짝 검게 빛나는 눈이 내리는 것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왕비는 놀라서 창문을 열고 손바닥에 검은 눈을 받아보았다. 하얀 왕비의 손 위에 놓인 검은 눈송이는 흑진주처럼 영롱한 빛으로 반짝이다가 조용히 녹아내렸다. 아, 정말로 아름답구나. 이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아기를 낳았으면. 왕비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 쉬듯 그런 말을 뱉고 말았다. 몇 달 후 왕비는 공주를 낳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주는 굴뚝에서 빼내온 아이처럼 온몸이 새까맸다. 시녀들은 어쩔 줄 몰라 비명을 질렀지만 왕비만은 그 새카만 공주를 품에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오, 정말로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아기가 태어났구나. 이 아기를 흑설공주라고 부르도록 하여라. 흑설은 검은 눈이란 뜻이었다. 왕비는 흑설공주에게 하얀 망토를 입히고 몹시 사랑했지만 안타깝게도 흑설공주가 첫돌이 되기 전에 그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머니가 없어도 흑설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하지만 공주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백성들은 모두 공주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기가 막히지. 임금님도 왕비님도 모두 고귀한 하얀 피부를 갖고 계신데 어째서 공주는 저렇게 온몸이 새까맣지? 어휴, 보기 싫어라. 아버지인 왕마저 공주를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었다. 어허, 어째서 백설공주의 딸이 흑설공주가 되었단 말인가. 비록 내 딸이지만 사랑스럽지가 않구나. 흑설공주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에 길이 들어서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오직 어머니가 떠준 하얀 망토만을 언제나 품속에 넣고 다녔다. 무엇에든 욕심이 없는 공주였지만 그 하얀 망토만은 절대로 몸에서 떼어놓는 법이 없었고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잠을 잘 때도 공주는 망토를 품에 꼭 안고 잤다. 그럴 때면 공주도 엄마 품에서 잠드는 것처럼 아늑한 행복을 느꼈다. 궁궐의 시녀조차도 흑설공주 앞에서는 자신의 하얀 피부를 뽐내며 공주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흑설공주는 언제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만을 찾아다녔다. 아무도 읽는 사람이 없어 먼지만 쌓이고 있는 궁궐의 작은 도서관이나 정원 귀퉁이의 덤불숲 같은 곳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흑설공주는 어느덧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들쥐나 새 같은 작은 짐승들과도 친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공주는 책 한 권을 들고 숨어서 읽을 곳을 찾다가 우연히 궁궐의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끼익! 낡고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여 있는 방 한쪽에 커다란 거울이 놓여 있는 게 보였다. 바로 진실의 거울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진실만을 말해서 백설공주의 새 엄마였던 왕비의 속을 끓게 했던 바로 그 거울. 흑설공주도 백설공주의 얘기를 그림책으로 보았기 때문에 한눈에 그 거울을 알아보았다. 흑설공주는 문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흑설공주는 가만히 거울 앞으로 가서 소매로 먼지를 닦은 다음 작은 소리로 물어보았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니? 그러자 거울 역시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거야 물론 공주님이지요. 흑설공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흑설공주는 거울의 말에 깜짝 놀라 뒤로 나동그라질 뻔했다. 거울마저 나를 놀리는구나. 흑설공주의 뺨 위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거울은 그런 공주를 보면서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왕은 죽은 왕비가 그리웠지만 오래도록 혼자 살 수는 없어서 새 왕비를 맞아들였다. 새 왕비는 백설공주가 되살아 나온 것처럼 아름다웠다. 눈처럼 하얀 피부에 피처럼 붉은 입술, 흑단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지닌 새 왕비를 왕은 대단히 사랑하였다. 거기다 새 왕비는 흑설공주에게 다정하게 대하며 언제나 데리고 다녔다. 사람들은 새 왕비의 친절한 마음을 높이 칭찬하였다. 아휴, 새 왕비님은 얼굴처럼 마음도 고우시지. 저 악마처럼 새카만 흑설공주님을 저렇게도 챙기시다니. 새엄마가 다 왕비님만 같다면 무슨 걱정이겠어? 하지만 흑설공주는 새 왕비가 자꾸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끌고 나가는 것이 몹시 괴로웠다. 흑설공주는 다락방에 숨어서 책을 읽거나 혼자 생각에 잠기는 것을 좋아했다. 설사 자신이 하얗고 아름다운 공주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싫었을 텐데 지금처럼 새카맣고 못생긴 공주로 이상한 눈길을 받는 것은 더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새 왕비는 흑설공주가 옆에 있으면 자신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옛날 이야기에 흔히 나오는 고약한 새엄마처럼 보이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흑설공주를 악착같이 데리고 다녔다. 그날도 왕비는 흑설공주를 무도 위에 데려가려고 궁궐 구석구석을 뒤지다가 마침내 다락방의 문을 벌컥 열어 젖혔다. 아니, 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뭘 하는 거니? 자, 나와 함께 무도 위에 가자꾸나. 멋진 드레스도 준비했단다. 흑설공주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엄마마마, 저는 정말로 무도 위에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 하루라도 그냥 있게 해주세요. 네? 왕비는 속으로 짜증이 치밀었지만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기 싫어도 자꾸만 나가야 한단다. 그래야 멋진 왕자님들도 만나지. 그러다 왕비는 진실의 거울을 보게 되었다. 어머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진실의 거울이구나. 어디 한번 나도 물어볼까?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한 점의 의심도 없는 왕비는 이제 흑설공주는 까맣게 잊고 거울 앞으로 다가가서 자신의 찬 목소리로 물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다. 왕비님도 물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흑설공주이십니다. 그 말을 듣자 왕비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다.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엉터리 거울 같으니. 세상에 이런 모욕은 처음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왕비는 옆에 있는 의자를 들어 거울을 내리쳤지만 마법의 거울이란 원래 깨지지 않는 법. 거울은 그만아가지 않고 말짱했다. 왕비는 화를 참지 못해 씩씩거리며 구석에 있는 흑설공주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검은 공주가 왕비의 눈에도 어딘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왕비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저 애도 백설공주의 딸이니 어느 날 하얗게 변하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이 거울이 왜 그런 말을 한단 말인가? 그래, 그냥 두면 안 되겠어. 질투심에 불탄 왕비는 흑설공주를 보고 싸늘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정, 나가기 싫다면 이 다락방에서 아예 나오지 말거라. 그날부터 흑설공주는 다락방에 갇혀 살게 되었다. 하지만 흑설공주는 어둡고 먼지 덮인 그 방에 갇혀 있는 편이 환하고 화려한 바깥 세상으로 끌려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다. 다락방에는 옛날부터 내려온 책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귀여운 생쥐들도 놀러오고 저녁에 창을 열면 털이 보드라운 박쥐들도 날아들어 흑설공주는 심심한 줄도 몰랐다. 쥐나 박쥐와 놀고 있는 흑설공주의 검은 모습은 너무도 잘 어울렸다. 이제 사람들은 흑설공주가 마녀라고 수군거렸다. 왕비는 일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며 어느 날 왕에게 말했다. 전하, 흑설공주가 마녀라며 모두 처형하라고 야단입니다. 이러다가는 공주가 위험해질까 겁이 납니다. 차라리 공주를 숲속 깊은 곳에 따로 살게 해주는 게 어떨까요? 왕 역시 그런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러게 말이요.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이니 위험해선 구해줘야지. 왕비가 알아서 잘 숨겨주도록 하오. 왕비는 그 길로 악명 높은 사냥꾼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흑설공주를 숲속 깊이 데려가 죽이고 오너라. 백설공주 때처럼 거짓을 구했다간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니라. 사냥꾼은 흑설공주를 데리고 숲속 깊이 들어가서는 칼을 높이 쳐들고 흑설공주를 죽이려 하였다. 흑설공주는 울며 빌었다. 아저씨, 목숨만 살려주시면 숲속 깊이 숨어서 짐승처럼 살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악독한 사냥꾼이었지만 그 순간은 흑설공주가 가엾게 느껴져서 혼자 중얼거렸다. 하긴 내가 죽이지 않아도 공주님은 금세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될 테니까. 그러자 흑설공주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어머니가 떠준 하얀 망토를 꺼내 사냥꾼에게 주며 말했다. 내 시체를 뒤지니 이게 나왔다고 하면 왕비도 믿을 거예요. 사냥꾼은 궁궐로 돌아가 왕비에게 망토를 바쳤다. 왕비는 흑설공주가 애지중지하며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던 망토를 보자 마음이 흡족해져 사냥꾼에게 상을 주었다. 한편 가엾은 흑설공주는 어두운 숲길을 정처 없이 걸어 들어갔다. 사자와 멧돼지도 만났지만 맹수들은 신기하게도 공주를 괴롭히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뛰어나와 공주에게 말했다. 공주님, 저를 따라오세요. 사슴을 따라가 보니 자그마한 집이 한 채 나왔다.
어느새 해도 저물어 흑설공주는 허리를 굽히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마치 인형의 집 같았다. 모든 것이 작고 앙증맞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든 게 7개네. 그래, 여기가 7 난쟁이들의 집이구나. 식탁에는 7개의 접시와 맛있는 음식이 각각 담겨 있었고 접시마다 작은 숟가락과 포크가 놓여 있었다. 흑설공주는 참을 수 없이 배가 고파 각각의 접시에서 한 숟가락씩만 떠먹었다. 그래도 7접시나 되니 저절로 배가 찼다. 밥을 먹고 나니 또 참을 수 없이 졸음이 밀려왔다. 벽 쪽으로 나란히 자그마한 7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다. 흑설공주는 구석에 있는 침대로 쏙 들어가 그만 업어가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다. 달이 뜨자 이 집의 작은 주인들이 돌아왔다. 그랬다. 이 집은 7난쟁이들의 집이었다. 하지만 백설공주의 7난쟁이가 아니라 그 7난쟁이들이 각각 낳은 7명의 아들이었다. 아버지 난쟁이들은 늙어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살고 있었고 씩씩하게 자란 아들 난쟁이들이 이 집에 살면서 황금을 캐는 일을 하고 있었다. 7난쟁이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마디씩 불평을 터뜨렸다. 첫째 난쟁이가 말했다. 누가 내 의자에 앉은 거야? 둘째 난쟁이가 말했다. 누가 내 접시에 있는 음식을 먹은 거야? 셋째 난쟁이가 말했다. 누가 내 빵을 뜯어먹은 거야? 넷째 난쟁이가 말했다. 누가 내 야채를 먹은 거야? 다섯째 난쟁이가 말했다. 누가 내 포크를 쓴 거야? 여섯째 난쟁이가 말했다. 누가 내 포도주를 마신 거야? 일곱째 난쟁이가 말했다. 누가 내 침대에 누워 있어? 7난쟁이들은 깜짝 놀라 막내의 침대로 달려갔다. 촛불을 비춰보니 얼굴이 새카만 어린 공주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게 아닌가. 흑설공주님이야. 백설공주님의 따님이지. 밤처럼 까맣고 아름다운 공주야. 그래, 백설공주님처럼 아름다워. 난쟁이들은 소곤소곤 말을 나눴다. 새까만 밤을 사랑하는 그들의 눈에는 흑설공주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여겨졌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공주는 7난쟁이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하여 흑설공주는 7난쟁이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난쟁이들은 공주에게 몇 번이고 주의를 주었다. 공주님, 아무도 집에 들이면 안 돼요. 지금의 왕비도 언제 독사과를 들고 올지 몰라요. 잘 알았어. 다들 조심해서 다녀와. 공주는 조용한 집 안에서 책을 읽거나 숲을 산책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왕비는 이제 흑설공주를 죽였으니 다시 거울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 그러자 거짓말을 못하는 거울은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왕비님, 왕비님도 물론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저기 7개의 산 너머 7난쟁이 집에 있는 흑설공주님이십니다. 왕비는 질투와 분노로 바드득 이를 갈았다. 사냥꾼이 자기를 속인 것이다. 당장 사냥꾼을 잡아들이게 했지만 사냥꾼은 이미 왕비가 준 상금을 들고 다른 나라로 달아나고 없었다. 흑설공주가 살아있어선 안 돼. 그랬다가는
내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세상에 알리고야 말 걸. 더군다나 거울도 저렇게 짓거리고 있는 걸 보면 언제 그 애가 갑자기 아름답게 둔갑해 나타날지 어떻게 한단 말이야.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꼴은 절대로 볼 수 없지. 예전에 마녀에게서 마법을 배우기도 했던 왕비는 자신이 직접 나서 흑설공주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왕비는 늑수구레한 장사꾼 영감처럼 모습을 바꾸고 7개의 산을 넘어 7 난쟁이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헌책 사세요. 헌책 사세요. 왕비는 독사과 따위를 들고 가는 짓은 하지 않았다. 공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책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흑설공주는 책이란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안 그래도 난쟁이 집에 있는 몇 권 안 되는 책들은 벌써 외울 만큼 여러 번 읽어버린 뒤여서 다른 책이 몹시 읽고 싶었던 참이었다. 공주는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늑수구레한 영감이 책 한 덤이나 지고 서 있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인 공주는 살그머니 문을 열었다. 왕비는 이때다 싶어 책 한 권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자, 예쁜 아가씨,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 책을 한번 보시오. 그 책에는 공주가 살던 왕궁의 모습과 진실의 거울과 아늑한 다락방의 친구들이 그려져 있었다. 백설공주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책을 받아들었다. 왕비는 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아주 귀한 책이라오. 이런 산속에서는 볼 수도 없는 책이지. 내가 지고 다니기가 무거워서 그러니 물 한 잔만 주면 이 책을 선물로 주고 가리다. 정말요? 흑설공주는 기뻐서 얼른 물을 가지러 안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왕비는 공주가 펼쳐둔 페이지에 재빨리 독을 발랐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그 독을 풀 수 있는 해독제도 발랐다. 책에 독을 바를 때는 반드시 다음 장에 해독제도 발라야 하는 것이 마녀 세계의 법칙이었다. 그것은 마녀와 책의 요정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독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숨이 끊어지니 다음 장에 해독제가 발라져 있어도 별달리 소용이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물을 가져다 준 공주는 아까 읽던 페이지를 다 읽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다음 장을 넘겼다. 왕비는 침을 꼴깍 삼키며 공주를 바라보았다. 이미 공주의 손끝에는 독이 묻어 있었다. 그 손가락에 다시 침을 묻히면 왕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었다. 또다시 다음 장을 넘기기 위해 손가락에 침을 묻히던 공주는 그대로 자리에서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왕비는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손거울을 꺼내 공주의 코끝에 대보았다. 만약 공주가 숨을 쉰다면 거울에 김이 서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울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공주는 숨이 끊어졌다. 으헤헤헤헤. 왕비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숲을 울렸다. 궁궐에 돌아온 왕비는 얼른 다락방으로 올라가 거울에게 물어보았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지? 거울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왕비님입니다. 바로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오호호호호, 이제야 내가 바른 말을 하는구나. 질투심으로 미칠 것 같았던 왕비는 이제야 겨우 마음을 놓고 더욱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새 옷을 지을 제단사를 불렀다.
한편 달이 떠서 집으로 돌아온 7 난쟁이들은 공주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난쟁이들은 예전의 일을 거울 삼아 공주의 허리띠도 풀어보고 머리에 빗이 꽂혀 있는지 입안에 독사과가 남아있는지 다 뒤져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공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흑설공주는 숨이 끊어진 게 확실했다. 7 난쟁이들은 흑설공주의 옆에 앉아 사흘 밤낮을 울었다. 하지만 흑설공주는 여전히 흑진주처럼 영롱하게 빛이 나서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난쟁이들은 예전에 백설공주를 담았던 투명한 유리관에 흑설공주를 눕혔다. 죽은 공주 옆에 놓여있던 일담한 책도 펼친 페이지 그대로 관 속에 넣었다. 죽어서라도 공주가 그 책을 계속 읽고 싶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난쟁이들은 숲속으로 관을 메고 갔다. 낮이면 사슴이며 여우, 토끼, 다람쥐, 까마귀, 들쥐들이 모두 공주의 관 앞에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난쟁이들은 밤마다 번갈아 공주의 관을 지켰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공주의 몸은 전혀 썩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잠든 사람만 같았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였다. 젊은 나무꾼 한 사람이 나무를 하러 왔다가 공주가 누워있는 관을 보게 되었다. 드레스를 입고 누워있는 검은 여인의 모습을 보자 나무꾼은 한눈에 그가 흑설공주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아, 공주님이 돌아가시다니. 나무꾼은 너무나 슬펐다. 고개를 숙인 채 화려한 왕비에게 끌려다니던 검은 공주를 나무꾼은 오래전부터 사모하고 있었다. 공주가 만열하고 사람들이 수군댈 때도 나무꾼은 공주 편이었다. 나무꾼 역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청년이라 공주의 괴로움을 잘 알고 있었다. 옛날 이야기를 많이 읽은 나무꾼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리관 뚜껑을 열고 공주의 입에 살짝 입맞춤을 해보았지만 공주의 입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했다. 나무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때 나무꾼의 눈에 공주가 일담한 책이 들어왔다. 책을 좋아하는 나무꾼은 공주가 읽던 책이 무슨 책인지 몹시 궁금해졌다. 그래서 책을 가져다 보니 펼쳐진 책에는 공주가 즐겨 머물렀던 다락방과 진실의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러자 나무꾼의 가슴은 다시금 슬픔으로 차올랐다. 아, 가엾은 공주님. 슬픔에 젖은 나무꾼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눈물은 책장 위를 지나 아래로 뚝뚝 떨어져 공주의 입 안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때였다. 공주가 아! 하고 작은 한숨을 내쉬더니 눈을 떴다. 나무꾼의 눈물에 책장에 묻어있던 해독제가 공주의 입 안으로 녹아들어간 것이었다. 눈을 뜬 공주는 나무꾼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공주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자기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공주는 나무꾼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숲속에 검은 태양이 뜬 듯 그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흑설공주가 돌아오자 왕궁은 발칵 뒤집어졌다. 무엇보다도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여전히 새카만 공주가 어째서 이토록 아름답게 여겨지는지 사람들은 당황하고 말았다. 왕비의 사악한 음모도 드러났다. 아름답게만 여겨졌던 왕비의 모습은 이제 징그러운 껍질처럼만 느껴졌다.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왕비를 감옥에 가두었다. 나무꾼과 공주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검게 빛나는 공주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숯검정을 얼굴에 칠하는 게 유행이 되었다.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자들은 아예 굴뚝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였다. 허여멀건 얼굴은 가장 못생긴 여자들의 특징이 되었다. 큰 깨달음을 얻은 흑설공주는 다락방의 거울에게 가서 물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이 누구니? 그러면 거울은 그때마다 정직하게 대답했다. 저 바닷가 마을 오두막에 사는 메리라는 처녀입니다. 그러면 공주는 그 사람을 불러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세운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허약한 것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흑설공주의 나라에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제 거울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 하는 공주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게 되었다. 모르겠어요. 다들 나름대로 아름다우니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흑설공주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게 정답이란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거든.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제비꽃은 제비꽃대로 아름답듯이 말이야. 그러나 나무꾼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여전히 검은 피부,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에 온통 밤처럼 새카만 흑설공주 한 사람뿐이었다.